애국 기업 좋은 상품 소개해드리는데요. 발효 구기자입니다. 진액이에요. 근골 튼튼하게 하고요. 양기 세게 하고 얼굴빛도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에 도움되고 당뇨, 고혈압, 시력 개선,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이봉규 TV 특가 할인으로 1+1 이벤트 합니다. 전화하십시오. 365일 이거 드시면 됩니다. 네, 김영윤 TV의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그 황상무가 뭐 불출마하기로 가닥 잡았나요? 어떻게 나옵니까?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진 사퇴로. 네네네. 네. 뭐 그동안에 황상무 개인 자리에서 그 앞뒤 정황 자체가 그 너무 언론에서 이제 자극적으로 잡은 거죠. 회칼 논란 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원론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그거 그 사람 잘못 아니고 이거는 뭐 사퇴할 만한 일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이 총선 국면이잖아요. 총선 국면에서는 용산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건들이 튀어나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나오다 보니까 빠르게 수습하는 길이 필요한데 저는 시간이 좀 늦었다. 그래서 황상무가 본인이 정리를 한 거예요? 네, 본인이. 본인이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끝냈다. 시민사회 수석 뭐 여야가 그렇게 사퇴하라 종용을 하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퇴하라 김은혜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사퇴할 사항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니네들이 공격해?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막았었는데 이게 계속 커지면 안 되는 상황에서 황상무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로 결론을 내린 걸로 봅니다. 참 국민의힘이 이제 이런 게 문제예요. 그죠? 저 내부 요만한 것만 문제 있으면 그냥 득달같이 공격하고 외부는 그냥 아니 황상무가 막말이면은 민주당 애들은 말이 아니라 그건 뭐야 그거. 근데 이게 진짜 뻔뻔함이 좀 필요한 게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싸울 줄은 모른다. 그게 진짜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게 이재명 보세요. 양문석 이야기 나오니까 양문석의 막말 논란 나오니까 이제 좀 그만합시죠. 그 말 한마디에 끝나버리잖아요. 언론도. 그런 뭔가에 강한 게 좀 필요할 때 알겠는데 논란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리해버리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뭐 나와서 논평을 낼 게 아닙니다. 장해찬 같은 그런 파이터들이 나와서 개인적인 사석에서 MBC 기자가 있는데 이거는 맘먹고 MBC가 들어와서 작업질을 한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MBC가 갑자기 출국 금지니 공수처와 짠 듯 짬짬이가 된 듯 이거 제2의 윤석열 커피 아니냐 왜 또 MBC냐 이러고 화제 전환을 하면서 공격거리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더 커질까 봐 빠르게 습습합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2%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땐 2% 아니에요. 아니 뭐 좋게 얘기해서 2%예요. 저는 7% 부족합니다. 200%? 아유 안 돼.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한동훈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공격을 포인트를 잡습니까? 이 다방면에서 공격을 해줘야지 공격도 힘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 할 말 지대로 하라는 거죠. 왜 이거 할 말 못해요?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 큰 산, 언론에서 이렇게 맘먹고 공격하고 가짜뉴스 생산하고 아니면 완전 짠 듯이 뭔가 뭐 정말 입체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면요. 못 막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상무의 회칼 발언 이것도 너무 회칼 발언 뭔가 자극적이잖아요. 저들이 좋아하는 걸 다 던져줘요. 그러면 빠르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었다 또는 나와야죠. 점잖게 앉아서 논평이 아니라 파이터들이 나와야죠. 왜 한 명도 목소리를 안 냅니까? 파이터들 다 죽여놨는데 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힘드신 거 알아요. 그러나 민주당 보십시오. 민주당은요. 김의겸, 장경태 이런 고민정? 하여튼 이런 분들 그냥 뒤는 생각 안 하고 일단 지릅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거기에 포인트를 잡고 또 자기들이 알아서 생산해줘요. 이런 것을 조금 파악을 빨리 하라는 거죠. 지금 저는 타이밍 놓쳤다. 싸움도 기술이 필요하지만 싸움도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싸우면은요. 싸움 안 해봤죠? 네, 치고받고. 네, 안 했죠. 선방이 80% 좌우예요. 선방 때리는 놈이 80%는 이겨요. 선방 먼저 때리는 놈이.
네, 기억하겠습니다. 먼저 때리는 놈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먼저 싸움에 이게 지고 들어가니까 저쪽에서 그냥 때리는데 같이 때려요. 민주당 때리는 걸 받아서 같이 때려. 그래. 국힘이 방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방어하고 바로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때려. 그러니까 맞자마자 0.1초 만에 바로 그럼, 반격을 해야지. 바로 저쪽도 욱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맞고 어떻게 눈물 질질 짜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사건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우스갯소리가 앞뒤 정황에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는 잘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부분을 갖고 못된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공격성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언론이, 그것도 MBC가. 그럼 이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고우신 분들만 앉혀놨으니, 회색 분자들만 앉혀놨으니, 국민의힘의 색깔은 없어졌으니 이런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는 수밖에 없죠. 김경률, 함은경 색깔로 돼가고 있으니 유이동 이런 색깔로. 그러니까 저는 만일에 이 색으로 가다가는 국민의힘이 보라색이 될 것 같다.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보라색이 될 것 같다. 저는 국민의힘 지지 철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저 철회한다는 사람 많아요. 제 주변에도 너무 제발 이제 지지. 그러니까 요즘에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지역구는 할 수 없다 그래. 제1당이니까 여당이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걔 지역군 찍어주마. 근데 비례는 니네 못 찍겠다. 자유통일당. 왜냐하면 투사가 필요한데 투사가 없으니까 투사를 우리가 집어넣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 보니까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새로운 미래도 제꼈고 개혁신당도 제꼈고. 네,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네. 그 말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가 뭐에 목말라 있는지를 봐야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저런 양아치들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데 이 점잖은 선비님들이 그거는 선을 넘어서 안 되고 왼쪽 발로 차셔야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우습다는 거죠. 양아치로 공격하면 이거 양아치로 대받아 줄 수 있는, 공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게요.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종섭도요. 네. 이게 제가 묵시적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힘 내부의 김경률과 국힘 외부에서 내부 총질을 하던 그 인간 이준석과 그리고 유사 언론에서 나가 있는 그 좌파색을 띠고 있는 패널에서 잘 팔리는 사람들이 묵시적 동맹으로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공격했다. 이준석이 제일 먼저 런정섭이라면서 프레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슈 선점을 먼저 해버린 거죠. 그래? 우파 입장에서는 정보를 접하기 전에 도망간내를 먼저 보는 거예요. 도망간내. 미치겠다 진짜. 그런데 이걸 보면요. 공수처가요. 이것도 MBC와 짬짬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호주 대사로 출국하자마자 MBC가 터뜨렸습니다. 출국 금지. 근데 가만히 보니 공수처에서요. 출국 금지 신청만 해놓고 부르지도 한 번도 부른 적 없이 계속 연장만 하는 거예요. 이게 출국하기를 기다렸다. 아싸 출국했네 MBC.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발 당했습니다. MBC가 공수처가. 네, 공수처가 왜냐면 이 정보를 왜 MBC에 남겨줬냐? 네네네. 누가 남겨줬냐? 그렇죠. 이종섭 출국 금지 누설에 대해서 공수처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이종배 시의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틀을 생각해 보면요, 그 안에서 그 묵시적 동맹으로 만들어진 그 이슈 선점, 런종섭이 아니라 전체 판을 한번 보면요, 이거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커피와 다를 거 없습니다. 지금 총선판을 앞두고 지지율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가짜뉴스 미친 듯이 생산하고 그 뒤에 감당은요, 나중에 고발과 고소는 뒷감당. 한 민사 오래 가니까. 왜? 지금 현재 그 권력 남용이 아니라 권력 장악이죠. 국회 권력 장악을 이재명이 계속 해준다면 언론도 보호 대상이 있는 거죠. 나를 보호해주는 대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에라 모르겠다 윤석열 커피 제2의 사건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구마구 터트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묵시적 동맹 이준석과 국힘 내부의 김경률과 그다음에 외부의 유사 언론에서 나오는 뭐 여러 패널들 있죠.
여러 패널들과 무시적 동맹으로 이렇게 프레임 작업을 하고 용산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언론에서 언론의 변화를 딱 보면요. 언론에서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윤석열과 한동훈을 또 갖다 붙여요. 아, 이렇게 또 지금 언론이 작업하고 있는 언론의 작업 기술입니다. 지금 현재 총선에서요. 빨리 한동훈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윤석열과 분리.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금 언론에서 잠시 쉬어야 돼요. 남은 20일 동안. 그리고 이 전체 총선판의 구도는요. 이재명, 한동훈, 부도덕과 도덕, 범죄자와 일반인의 구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국회 권력을 장악하려는 종북 세력, 더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하는 구도로 가야 되는데 언론에서 지금 계속 이 구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또 제2의 윤한 대결 이렇게 잡고 있어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어떤 윤한 대결로 자꾸 몰고 가다. 네, 자꾸 몰고 가요. 그럼 여기서 빨리 탈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가만히 보시면요, 윤한 대결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김경률입니다. 김경률. 네. 그러면 어떤 것을 솎아내고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된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이렇게 영상을 보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어려움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총선이 승리가 되고 난 다음에 대권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고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만일에 이재명이 그대로 지금 국회를 장악해 버린다면요. 그 후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그것을 알고 지금 놓을 건 놓아라는 거죠. 지금 남은 기간 동안요. 윤석열 용산의 뉴스가 언론에 나오면 안 되는 구도. 지금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총선을 끝내버리면요. 만약 총선에서 패를 한다? 그럼 레임덕 금방 와버리는 거죠. 지금 총선의 승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빠르게 이재명을 끌고 와야 돼요. 도덕 대 부도덕, 일반인 대 범죄자 이런 구도로 가야 돼요. 일반인이 아니라 이제 검사 대 범죄자. 그러니까 검사 대 범죄자, 범죄 확정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구도를 빠르게 다시 선점해라. 그 전에 항상 그랬거든.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지금 국회에 범죄자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멘트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글쎄 그런데 이제 자꾸 자기 욕심 플러스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김경률 뭐 이런 사람들 그 얘기에 팔랑거려서 귀가 팔랑거려서 이상하게 갈등 고조로 조금이라도 내비치면 비례 이번에 명단 발표한 것도 조금 수상하잖아요. 야, 비례 명단은 네, 수상하잖아요. 그런 게 비춰지면은 저렇게 언론들이 친윤 갈등 아니죠, 윤석열과 한동훈 갈등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밥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암묵적으로 이렇게 배려하는 비례 공천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맞아요. 그래야 갈등이 없지. 아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비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그 나라에 뭐 좀 도움이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율을 좀 더 많이 줬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눈에 띄거든요. 사실 집권 여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대통령의 생각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임기 동안에 탄력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 사람이 그 안 들어가면은 의회에서 사사건걸 야당은 발목 잡을 텐데 집권 여당이 방어해 줄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끌어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후보자 명단 보니까 사실 경합 그 자체인데 용산과 상의하지 않은 독단적인 시스템 공천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뭐 서울대 법대 두 분 다 서울대 법대인데 유일준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으로 국민의 미래 공관위원장으로 보낼 때부터 이게 의중을 어느 정도 반영할까라는 약간 갸우뚱도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공천은 절대 아니다. 2016년
때 총선 때도 그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긴 했어요. 김무성이. 예. 김무성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긴 했어도 비례 공천만큼은 청와대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도 그랬어요. 청와대 의견대로 갔었죠. 김무성도. 그 김무성도 그랬는데. 그 김무성도. 그래서 집권 여당의 비례대표는 사실 의중을 많이 반영하는 게 지금까지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존 상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탈북민, 다문화 가정, 유공자, 공익제보자, 뭐 국회의원 보좌진, 뭐 중증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심사료 감면 대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이 분들을 우대하겠다라는 그지. 뜻도 돌아서 할 수 있는데 이번 공천에서 저는 김혜지 대표 2번 공천 받았죠.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뭐 중증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만 있겠습니까? 네. 천안함 부상자들도 있죠. 아, 그럼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신체가 아프게 된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받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 그 사람도 있잖아. 그 뭐 공익제보한 사람 그렇죠. 우대한다고 그래놓고서는 조명현 같은 사람 우대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조명현, 법카. 그렇죠. 그 이재명의 법카 제보로 삶이 사실 힘들어졌잖아요. 실직이 됐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런데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그 또 아내분은 또 병원에 다니시지만 사실 그리고 아내분은 결정적인 공로를 세운 거 아니에요? 이재명의 법과 제보는. 법카 제보로 사실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큰 했다라고 역할을 봐야 했는데.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이 정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사실 공익제보자 조명은 씨가 배제됐다라는 것에 이거는 아니다. 저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증 장애인 저는 천안함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천안함에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했고 탈북민도 그래요. 사실 탈북민도 박충건이라는 탈북민을 또 비례로 2번으로 배치를 했던데요. 그분보다는 신전대협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엄청 싸웠지. 치열하고 투쟁한 이력, 그다음에 이승만 우표까지 만들면서 이승만 기념 건립 그럼. 사업에 굉장히 노력해 왔던 김재원 씨도 이 공이 정말 큰데 그런 사람들 공이 크지. 이분은 고려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신전대협을 배제했다? 그럼 이 공천 시스템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출마 그러게요. 21일, 22일 때 전까지 조금 수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마무리가 총선이 목표냐, 당권 장악이 목표냐,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네. 목표가 뭐냐? 네, 한동훈 위원장의 목표를 묻고 싶다. 네, 목표가 네. 총선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이냐, 아니면 당권 장악해서 개인적인 대권을 바라보느냐. 그런데 그거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우파, 네. 이 우파는요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재건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네. 네. 여러분들도 의견 댓글에 써주십시오.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